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최고 난이도 문항을 풀 건데요. 이 문항은 빈칸의 위치가 맨 끝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저는 지문의 처음과 끝을 먼저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유형별 풀이에 대해선 제가 따로 책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문의 처음과 끝 먼저 보고 풀어보죠. 자, 첫 번째 부분이에요. 칸트가 나왔죠. 자, 칸트가 나오면요, 이분은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시다면 문제풀이 또 지문 이해에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문에서 이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자, 칸트는요,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법의 규칙의 강력한 수호자신데요. 그 법을 어떻게 보셨냐면 as the ultimate guarantee, 궁극적인 보장으로 보셨대요. not only 나왔죠? 그럼 뒤에 어딘가에 but also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있네요. 안전과 평화의 보장뿐 아니라 자유의 보장으로서요. 여기 나와 있는 of는요, 모두 이 guarantee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not only but also 구문 나오면 그 중요도가 어디에 더 찍혀 있나요? 네, 여기에 있죠. 그래서 칸트는요, 자유를 더 좋게 본 거고, 그리고 이 자유는 법의 규칙에 대한 그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 법의 규칙을 수호하신 분이니까 이걸 좋게 보신 거죠. 자, 그럼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문의 처음 부분을 봤는데 여기에서 칸트가 나오셨고, 이 칸트가 하신 일은 법을 좋은 걸로 본 거고요. 그리고 이 법이 좋은 것을 자유와 또 관련 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 살펴본 내용을 안고 지문의 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냥 지문의 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지문의 처음에 나온 내용이 끝에선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읽으면 그 지문의 전체 내용을 훨씬 빠르게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문의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문의 끝을 보니까 이상적으로란 말로 시작을 하네요. 자, 이렇게 수능 영어 지문에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상은 지향점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지향점 외에도 현실과 대조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조를 이루는 현실은 그 이상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럼 이 이상은 지향점이거나 대조가 되는 현실을 보여주거나 한다는 신호인 거예요. 자, 법은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와, 어렵습니다. embodiment는 체현이고요. 체현. 그리고 political, 정치적인 원칙들 이래요. 그 정치적인 원칙들의 체현이 바로 법인데 대절이 principles로 꾸며주네요. 모든 합리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원칙들의 체현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 어렵게 가지 맙시다. 맨 처음에 나왔던 말이 여기에 또 반복이 되고 있죠. 그게 뭐예요? 법 나왔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란 말이 나왔죠. 그런데 칸트는 이성을 중요하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존재는 이성적인 존재이고 여기에 선택한다는 말이 추가가 됐네요. 자, 처음 부분에서 살펴봤던 것보다 좀 더 추가가 된 거 주목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문장으로 가는데 이 끝문장엔 빈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만약 그러한 법들이 그들이 어떤 것을 하는 걸 금지한다면, 근데 어떤 것은요,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그들이 어떻게든 할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을 못하게 한대요. 자, 그렇다면 그 법은
그렇다면 그 법은 뭐뭐 되어질 수 없다. 와, 이거 어렵습니다. 자, 일단 내용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또 풀이를 해보죠. 자, 칸트의 법, 이거는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자, 법은 좋은 건데 자유와 관계가 되어 있고 이 자유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뭡니까? 합리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게 법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끝문장에서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자, 이 끝문장은 제가 좀 더 자세히 해석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법은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법은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을 막는 거군요. 그러면 그 법은 뭐뭐 되어질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뭐뭐 되어질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빈칸만으로 끝내면 안 되죠. 여기 제가 없다라고 쓴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빈칸 앞에 이렇게 낫으로 나왔죠. 이렇게 빈칸 앞에 낫이 나오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뒤집히니까. 내용이 뒤집히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게임을 10시간을 하고 싶어 해요. 그쵸? 게임 10시간 동안 연속으로 하고 싶어 할 수 있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 10시간을 한다는 건 일단 건강에 안 좋죠. 그리고 부모님이 걱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게임 10시간 하는 걸 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 그럼 게임 10시간을 하지 않기로 한 건 이 지문에 의하면 어떤 선택입니까? 합리적인 선택이죠. 즉, 합리적인 존재가 게임 10시간을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한 거죠. 바로 이 내용이 이 if절의 내용인 겁니다. 네, 합리적인 존재가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한 거요. 이거요. 그러면 법이 있어요. 이 법은요, 게임을 10시간 동안 연속으로 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게임을 10시간 동안 연속으로 한다는 건 건강에 안 좋고요.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선순위에 둬서 꼭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법은 게임 10시간 연속으로 하는 걸 막는다는 거죠. 금지를 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법은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 이 법은 합리적인 거고 좋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if절의 내용은요, 법의 이러한 점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은 좋은 겁니다. 이 지문에 의하면. 자, 그러면 우리 빈칸으로 가보죠. 이 빈칸은요, 법이 좋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나쁘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일단 게임 10시간 동안 연속으로 하는 걸 막는 법은 좋은 거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법은 좋은 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런데 여기 빈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부정어가 있죠. 부정어가 있으면 뒤집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칸엔 법이 안 좋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좀 이건 좀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겠다. 아무튼 요거 화면 멈추고 캡처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이 내용을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선지풀이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정리해 두세요. 자, 지금은 여러분이 지문의 처음과 끝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잘 물이 안 묻어서 이렇게 해야 되네요.
이제 우리가 지문의 처음과 끝을 봤어요. 딱 이것만 봤습니다. 이것만 보고도 문제풀이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풀이를 할 건데, 일단 이 빈칸에는 법이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 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 not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법이 안 좋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일단 먼저 찾아봐요. 그래서 1번 보면 regarded as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다, 구속하다. confine은 제한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잠깐만, 이게 분필이 부러졌어요. 제가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나 봐요. 네.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진대요. 근데 여기서는 합리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니까 이 내용은 좋은 거죠. 그럼 여기엔 나쁜 게 나와야 되니까 1번은 답이 아니고요. 자, 2번은요. viewed as a strong defender of the justice system, 사법 체계의 강력한 수호자로 보여진다. 이건 좋은 내용이고 답이 아닌 거죠. 뭐 이것도 맞는데 사법 체계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법 체계 자체. 자, 그리고 3번 understood as a restraint on their freedom, 그들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이해되어진다. 이거는 나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enforced effectively to suppress their evil nature, enforce는 집행하다, 그리고 suppress는 억압하다죠. 그들의 사악한 본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질 수 있다. 효과적으로 집행되다란 말이 좋은 내용이니까 이건 답이 아니네요. 자, 5번은요. accepted within the assumption of ideal legal frameworks. assumption은 가정이란 뜻이고, 네, 이상적인 법적 틀의 가정, 전제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이거는 좋은 내용이네요. 답이 아니네요. 여러분, 지금 선지의 성격, 좋다, 나쁘다만 가지고도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저는 지금 좋다, 나쁘다만 가지고도 3번 나오거든요. 일단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것만 가지고 문제풀이 완료할 수 있나요? 딱 2분만 가지고? 뭐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처음과 끝을 보고 이 정도로만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나의 이해와 풀이가 정확하게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안 읽어본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빈칸처럼 고난이도 그리고 그 중요도가 큰 문제는요, 저는 나머지 부분도 읽고 풀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처음과 끝을 보고 지문의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는요 훨씬 수월하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 와 되게 긴데요, 여기를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자,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아까 정리한 내용 살펴보셔야죠. 자, 칸트한테는 법이 좋은 거고 이건 자유와 관련이 있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거고, 끝문장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끝문장에. 자, 이 내용을 안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그분이 믿으셨는데요, 인간의 사회가 이동하고 있대요. towards more rational forms, 보다 더 합리적인 형태를 향해서요. 근데 그 형태는요, regulated가 꾸며지고 있는데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인 틀에 의해 규제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그러한 틀만이 사람들을 가능하게 하니까요. to live in harmony, 조화롭게 사는 거, 그리고 번영하고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을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법이라는 건 좋은 거다 라는 거죠. 그러나요, 다른 얘기 나오는데, 그분의 믿음이요, in inevitable progress, 이 불가피한 필연적인 진보에 대한 그분의 믿음은요, was not based on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낙관적인
적이거나 이상적인 관점에 기초해 있진 않습니다 라는 거네요. 자, 이제 내용 정리해보면 뭡니까? 아, 법은 좋은 거구나 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낙관적인 건 아니다. 무엇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요. 자, 지금 우리가 나머지 부분의 전반부를 봤는데 이 전반부에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은 좋은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선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이 칸트의 입장에서 왜 있는 겁니까?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이 지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자, 그것은요 홉스의 관점과 근접해요. 자, 홉스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으면 편리하겠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이 콜론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이분의 생각에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man's vio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여기는 man은 남자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옛날에는요 인간을 man으로 표현을 했어요. 상당히 안 좋은 표현이죠. 지금 이제 human being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지금 쓰이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인간의 폭력적이고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본성이 makes it necessary, 필수로 만드는데요.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 framework. 효과적인 법적 틀을 만들고 유지하는 걸 필수로 만든대요.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와, 여기 내용 나왔네요. 인간의 폭력적인 그런 본성이 법을 필요로 만드는군요.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마냥 착하지만은 않으니까 그 인간 안에 사악한 본성도 있는 거니까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생각을. 자, 계속 가면요.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우리는 사람들의 자선심이나 선의를 의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심지어 악마들의 나라들조차도요. 조화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법적인 체제 안에서요. 그리고 법적인 체제에 대처를 꾸며주는데 bind every citizen equally. 모든 시민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묶어두는 법적 체제 안에서 악마들조차도 조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리걸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면 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시민들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묶어두는 그런 법적 체제 안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럼 내용 정리하면 무슨 얘기예요? 여기 법이 좋은 거고 이건 자유와 관계가 있는데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끝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봤으니까 이제 문제풀이를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문제풀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봅니다. 자, 우리는 칸트의 생각을 읽어본 겁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법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좋다는 건 인간의 자유와 관련이 있죠. 그런데 자유롭다고 해서 마냥 헬랄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마냥 낙관적이진 않으셨는데 인간에게 있는 사악한 면이 법을 통해서 억눌러져야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신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있는 문장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 사례를 들었던 걸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게임 10시간 연속으로 하는 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래서 뭔가 자유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자유는 아닌 거죠. 합리적인 존재라면 게임 10시간 하는 건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애초부터 하지 못하게 막는 법은 합리적인 거,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빈칸은 법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빈칸의 앞에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뒤집혀져서
법은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3번이 답이 되네요. 일단 좋다 나쁘다라는 걸로 풀이를 했던 거 여전히 통하고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이 답의 근거를 내용 설명으로 쭉 얘기를 했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를 억압하는 걸로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게 자기 하고 싶은 걸 마냥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니까, 헬렐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은 해야 될 거는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칸트 입장에서는 맞는 거고, 그게 바로 자유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지문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구태여 담진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 비유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게임 10시간 연속으로 하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뭘 봐도 안 좋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형별 풀이로 한번 풀이를 해봤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키워드 독해인데, 키워드 독해란 건 한 줄에 한 3단어 정도 꼽아서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이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역시 이 책에 자세히 정리를 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여러분 화면 멈추고요. 여기서 한 줄마다 많으면 3개까지 한번 단어를 추려보세요. 자, 생각하셨죠? 자, 요 정도 남기면 됩니다. 자, 봐요. 칸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 칸트의 이름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칸트가 법의 규칙을 수호하는데요. 자, 논리 나오니까 버도스 연결하고 중요도는 여기에 찍혔죠.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인데 법적 틀을 필요로 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법적 틀이 조화롭게 살게 하는 거고요. 자, 역시 화면 멈추고 또 줄마다 최대 3개 정도의 단어를 한번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짚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나 이런 접속사 중요하죠. 그러나 발전은 낙관적인 인간의 본성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대조적으로 홉스의 관점과 비슷한데, 인간의 폭력적인 본성이 법적 틀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법적 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평화에 이어지고요. 자, 우리가 선의로만 살 수는 없고요. 하지만 법적 체제,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묶어두는 법적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 정리 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역시 화면 멈추고 걸러내 보시는데, 그런데요, 끝 문장은 빈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둬야 됩니다. 빈칸 있는 문장은 다 보셔야 돼요. 네, 이 정도로 했습니다. 이상적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향점이 있거나 현실과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상적으로 라고 하면서 법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합리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좋은 거다, 이게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끝 문장은 쭉 해석을 해보셔야죠. 이 문장이 되게 어렵습니다. 만약 그러한 법이 그들이 어떤 것을 하는 걸 막는다면, 근데 그 어떤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든 하는 걸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을 그 법이 애초에 못하게 금지한다면, 그러면 그 법은 그들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게임 10시간 연속으로 하는 그 사례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 문장을 이해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어려워요. 자, 이제 키워드 독해로 풀이했고요. 아까 우리가 3단어씩 한 줄에 한 3단어 정도씩 골라내서 해석했던 그 내용에 근거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풀이는 아까 계속 했던 거니까 또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제 다음으로요, 이 완전체 지문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완전체 지문이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이해하시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빈칸에 넣어서 이 지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그리고 오답 선지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유형별 독해로 풀이를 하니까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요? 자, 이 풀이에 대해서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빈칸이 끝에 있는 경우는 지문의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풀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번 이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소화하면 좋을지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지문 함께 풀이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